빈소 혹시 다녀오셨나요? 네, 취재차 갔다 오긴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배우 아무래도 연인인 이유영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뭐 직접 뵙지 못했는데요. 네. 이제 계속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30일 날 이제 오후에 비보를 전해 듣고 원래 이제 지방에서 촬영 중이셨는데 이제 네. 급하게 상경하신 이후에 계속 빈소를 지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 측근들의 말씀에 따르면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 우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 네. 김주혁 씨가 워낙 연예계의 평판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왔다가 조문을 했다고 하는데 옛 연인이었던 분 김지수 씨도 과거에 같이 나온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김주혁 씨하고 어제 그렇죠. 같이 그 조문을 왔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의리가 굉장히 있는 분이죠. 네. 김지수 씨. 2009년도 정도 아마 헤어졌을 거예요. 예. 당시 여력이 한 길어 6년 정도 사귀었죠. 오래 사귀었네요. 오래 사귀었죠. 근데 이제 당시 헤어질 당시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래서 김주혁 씨 고인께서 상당히 좀 미안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연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아버지죠. 역시 돌아가신 김무생 씨. 예. 네. 김무생 씨도 굉장히 김지수 씨를 아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마치 친딸처럼. 그래서 사실상 며느리로 삼을 정도로 결혼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내 며느리다 이렇게 말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는데 역시 김무생 씨가 이제 2005년도 정도에 돌아가셨죠. 네. 폐암으로. 그때도 직접 연결식에 찾아와서 오해를 쏟고 고인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있어서 양쪽을 다, 그러니까 송중기, 송혜교 씨 결혼식도 다녀온 사람,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또 빈소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감정 기복이 심했을 것 같아요. 표현하기도 어렵고. 1박 2일 팀 중에 이제 차태현 씨 같은 경우는 송송 커플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이 빈소에도 조문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하루 종일 뭔가 조금 그 심정의 변화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 일반인들도 이런 좋은 소식을 뉴스로도 접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 앞에 애도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워낙에 그 평소에 그 고인이 주변 동료들도 잘 챙겨주고 스태프들하고도 좋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애도의 표시를 표시하기 위해서 송송 커플 같은 경우도 사람들에게 조촐하게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문객들의 이렇게 발길이 이어지고 정말 전 국민이 좀 추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망 원인은 사실상 지금 미궁 속에 빠져든 상황입니다. 일단 소속사 대표도 좀 의아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취재 기자가 직접 들은 그 소속사 대표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무척 건강한 친구였고요. 알려진 대로 술은 거의 못 먹는, 한 방울도 못하는 친구고 최근에 또 담배도 좀 끊어보려고 금연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엔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피부과 병원을 가서 매니저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던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연은 아무래도 이제 그 벽에 부딪히고 전복되면서 이제 생긴 두부 손상인데 그러면 그 많은 부분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그러면 무엇이 김주혁 씨로 하여금 차가 그렇게 세게 달리게 했을까 그 직전에 이전에는 심근경색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심근경색도 약간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국가수부공에 따르면 네. 심근경색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일단 정확한 검사는 일주일 후 조직검사 결과 나온 이후에 사망 원인이 가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오늘 오전에 동아일보가 아주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죠. 예. 네. 김주혁 씨 한 지인의 어떤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그 취재진의 말에 따르면 한 달 정도 어떤 그 진정제 성분의 약물을 복용했다 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 약병에 김주혁 씨 이름이 써 있고 복용 방법까지 예. 하루에 하나씩 먹어라. 30일치에 처방받은 약인데 예. 약속 병 안에는 15알 정도가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름 정도 복용한 것으로 그렇죠.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제 심각한 점은 이 기사에 따르면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쇼크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네. 복용자에 따라서 간혹 뭐 어떤 심한기 쪽에 어떤 순환기 쪽에 쇼크가 올 수 있다. 또 피로감이라든가 예. 어떤 그 졸음 같은 것이 올 수 있다. 네. 사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셨겠지만
정상적인 운행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저렇게 옆을 그렇죠. 충돌하고 바로 저렇게 쏜살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빨리 나가죠. 예. 사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이크 등이 켜지 않기 때문에 예,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어요. 악셀을 밟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악셀을 밟게 했느냐? 그렇죠. 정상적인 얘기는 아니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졸음운전 가능성이 있는데 졸음운전을 해석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1차 충격에서 이미 깨어났겠죠. 그렇겠죠. 근데 목격자의 주장에 따르면 2차 추격이 2차 추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예. 얘기는 두 번째 추돌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는 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 아하.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것이 어떤 약물 부작용에 따른 어떠한 후유증 때문에 어떤 쇼크 때문에 몸을 가늠하지 못하고 어떤 급발진처럼 보이는 운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럴 추정되는 수도 있다는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그렇죠. 원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까 조금 전에 소속사 얘기도 했지만 관계자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피부과를 가서 2시간 뒤에 그 매니저를 만날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니까 아무래도 피부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갔었겠죠. 근데 혹시 저 처방받은 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먹는 여러 가지 약들, 소화제부터 두통약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긴 하기 때문에 이 약 때문에 정말 갑작스러운 뭔가 변고가 생겼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하필이면 피부과 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찰에서는 이런 가능성도 염두하고 이 강남에 있는 A 의원을 통해서 이 약의 어떤 성분이라든지 어떻게 처방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 사망 직전의 상황을 보면 2시 반쯤에 이 피부과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확인합니다. 네. 근데 보통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 매니저분들이 이제 로드 매니저라고 해서 차량을 운행해 주시잖아요. 네. 네. 그날도 사실 매니저가 운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주혁 씨가 아니다,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갈 테니 그 자리 병원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해서 직접 운전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 피부과 약이라는 것이 뭐 향정신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피부과나 의원에서 뭐 두드러기 날 때라든가 진정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광범위하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부작용으로 일부 극심한 경련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운동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극히 예외적으로 이런 좀 약간의 특수한 체질 이런 것들이 김주혁 씨한테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이렇게 운동장애나 여러 가지 그 쇼크가 와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사실 가장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건 김주혁 씨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수사기관에서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 어찌된 연유인지 없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파손됐는지 차량이 많이 훼손됐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 기계적 결함이라고 하잖아요. 급발진 사고. 예. 혹시 기계적 결함에 의해서 자동차가 저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런 것도 조사할 수가 있는데 EDR 장치라고 해서 그 당시 어떤 상황들을 기록을 하는 장치가 있는데 하필 또 저 차량은 EDR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원인을 찾을 만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떤 그 기계적인 어떤 장치는 좀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예. 저렇게 물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이 연예인이 직접 방송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렇게 뭐 낮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주혁 씨가 원래 평소에 저런 이렇게 본인이 혼자 스스로 어디 다니고 그다음에 운전도 직접 하고 이런 스타일입니까? 원래 운전을 좋아하시고 잘하십니다. 예. 즐겨 하세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이제 사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빵집에도 빵을 사러 갈 때도 차를 몰고 가서 빵을 사기도 하고 예. 뭐 소소한 일들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그 스타일이라서 굳이 매니저한테 의존하지 않고. 그렇죠. 매니저는 이제 활동을 할 때 이제 도와주는 그런 분이지 네. 사생활이나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행동을 취하는 그런 스타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소속사 상무도 얘기한 거 보면 술은 안 하고요. 네. 담배도 지금 끊으려고 노력했다.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왜 예능 프로에 나왔을 때 네. 건강 검진을 해봤더니 좀 안 좋은 점수 낙제점이 나왔었잖아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건강하신 건 확실하고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예. 그리고 술은 못 드세요. 아예 체질적으로. 예, 잘 못 드시는 분은 예. 분이고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자신이 또 몸매 관리 때문에 또 자제를 많이 하세요. 식사 조절도 많이 하시고. 식사량을 조절하고. 그래서 이제 다만 흠이 담배를 피우시는 건데 사실은 그때 나왔던 것이 담배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그래서 본인도 이것을 자각을 하고 네. 최근 들어 조금씩 줄여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상 그 담배를 줄여왔기 때문에 뭐 담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온 것이 아니라는 의혹들이 있지만 그렇군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주혁 씨는 과거에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외향적인 듯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돌아다니라는 어려운 이슈 진짜 안 돌아다녀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돌아다니고 네, 많이 돌아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불의의 사고로 그 꿈은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왔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의리가 굉장히 있는 분이죠. 네. 김지수 씨. 2009년도 정도에 아마 헤어졌을 거예요. 예. 당시 여력이 한 길어 6년 정도 사귀었죠. 오래 사귀었네요. 오래 사귀었죠. 근데 이제 당시 헤어질 당시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래서 김주혁 씨 고인께서 상당히 좀 미안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연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아버지죠. 역시 돌아가신 김무생 씨. 예. 네. 김무생 씨도 굉장히 김지수 씨를 아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마치 친딸처럼. 그래서 사실상 며느리로 삼을 정도로 결혼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내 며느리다 이렇게 말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는데 역시 김무생 씨가 이제 2005년도 정도에 사별하셔서 돌아가셨죠. 네. 폐암으로. 그때도 직접 연결식에 찾아와서 오해를 쏟고 고인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빈소 혹시 다녀오셨나요? 네, 취재차 갔다 오긴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배우 아무래도 연인인 이유영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뭐 직접 뵙지 못했는데요. 네. 이제 계속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30일 날 이제 오후에 비보를 전해 듣고 원래 이제 지방에서 촬영 중이셨는데 이제 네. 급하게 상경하신 이후에 계속 빈소를 지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 측근들의 말씀에 따르면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 우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 네. 김주혁 씨가 워낙 연예계의 평판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왔다가 조문을 했다고 하는데 옛 연인이었던 분 김지수 씨도 과거에 같이 나온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김주혁 씨하고 어제 그렇죠. 결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문객들의 이렇게 발길이 이어지고 정말 전 국민이 좀 추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망 원인은 사실상 지금 미궁 속에 빠져든 상황입니다. 일단 소속사 대표도 좀 의아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취재 기자가 직접 들은 그 소속사 대표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무척 건강한 친구였고요. 알려진 대로 술은 거의 못 먹는, 한 방울도 못 하는 친구고, 최근에 또 담배도 좀 끊어보려고 금연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엔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피부과 병원을 가서 매니저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던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연은 아무래도 이제 그 벽에 부딪히고 전복되면서 이제 생긴 두부 손상인데 그러면 그 많은 부분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그러면 무엇이 김주혁 씨로 하여금 차가 그렇게 세게 달리게 했을까 그 직전에 이전에는 심근경색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심근경색도 약간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국가수부공에 따르면 네. 심근경색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일단 정확한 검사는 일주일 후 조직검사 결과 나온 이후에 사망 원인이 가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오늘 오전에 동아일보가 아주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죠. 예. 네. 김주혁 씨 한 지인의 어떤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그 취재진의 말에 따르면 한 달 정도 어떤 그 진정제 성분의 약물을 복용했다 예.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 약병에 있어서 양쪽을 다, 그러니까 송중기, 송혜교 씨 결혼식도 다녀온 사람,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또 빈소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감정 기복이 심했을 것 같아요. 표현하기도 어렵고. 1박 2일 팀 중에 이제 차태현 씨 같은 경우는 송송 커플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이 빈소에도 조문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하루 종일 뭔가 조금 그 심정의 변화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 일반인들도 이런 좋은 소식을 뉴스로도 접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 앞에 애도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워낙에 그 평소에 그 고인이 주변 동료들도 잘 챙겨주고 스태프들하고도 좋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애도의 표시를 표시하기 위해서 송송 커플 같은 경우도 사람들에게 조촐하게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